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살았고, 엄마는 저를 위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음에도 재혼을 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어린 시절이었고, 그 빛을 회계사가 됨으로써 발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됐음에도 엄마는 여전히 저를 위해 늘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하셨고, 그런 엄마가 이제는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모실 거니까 엄마는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살아요. 지금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 남자친구도 만들고, 응? 외모가 아깝다 정말. 남자친구는 무슨 그런 소리 말어.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살아도 돼. 그저 너 하나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윗감 하나 얻어서 너랑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여자는 어찌됐건 울타리가 있어야 하거든. 그리고 날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가 최고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만 위해주는 거 그게 가장 최고니까 명심해. 알겠지, 우리 딸? 아휴, 알겠어요. 내가 어련할까 봐. 걱정 마. 엄마가 날 위해 희생했으니까 엄마 눈에 꼭 마음에 드는 신랑감 데려올게. 늘 제 행복만을 생각하는 엄마가 가끔은 안쓰러울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행복은 저였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음에 들어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변호사 시험을 앞둔 변시생이었지만 저와 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서 성품을 잘 알았기에 만나게 된 거예요. 곧 변호사 시험도 앞두고 있겠다 싶어 같이 미래를 꿈꾸며 앞날을 그려갔어요. 저희 엄마 역시 아직 학생이지만 오래전 친구였을 때부터 봐온 제 남자친구였기에 좋아하셨어요. 성욱이랑 너랑 만나다니 엄만 너무 좋다.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제야 만나는 거야? 아이고, 역시 인연이 있나 봐. 성욱이 성품이면 뭐 엄마는 당장 오케이지. 직업이야 얻으면 되는 거고 사람은 인품이 중요한 거야. 결혼 얘기 나왔어? 그쪽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하시길 원하지. 어차피 성욱이도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 곧이니까. 그래,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괜찮아. 또 사회생활 시작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 후딱 가서 떼놓친다. 그래도 엄마가 성욱이가 아직 자리 잡은 게 아니어서 걱정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나 좋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연하지. 엄마는 네가 성욱이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랬었어. 애가 얼마나 깍듯하고 착하니? 그것만 봐도 알아. 엄마는 제 결혼에 적극 찬성을 해주었고 시댁에서도 결혼을 환영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잡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꾸 저희 집안을 돌려서 욕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빠졌답니다. 너희 엄마가 너밖에 자식이 없잖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서 이쁜 이들 노릇을 할 거야? 안 그래? 집 해주는 거 그거 아깝게 생각 말어라.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어. 아들을 그냥 그 집의 아들로서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도 저 같은 딸이 생기는 거고 저희 엄마도 성욱이 같은 아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그렇게 섭섭해 마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할 테니까 성욱이 뺏긴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너희 엄마는 무슨 복인가 싶어. 솔직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유산에 친척들도 없고 또 우리 아들 같은 사이에 정말 땡 잡은 거지. 내가 성욱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욱이 같이 싹싹하고 착한 애 있는 줄 아니? 아,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엄마가 저 때문에 진짜 많이 희생하셨어요.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나 같으면 그 돈이 뒤에 있다면 애 열은 키우겠다. 뭐가 힘들어 힘들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복 받은 줄 알아. 특히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복 받은 거야. 남편이 죽어서 돈을 그렇게 남기고 갔는데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니? 에휴, 니네 집에 남자가 없어서 성욱이가 꾸준히 일할 거 생각하면 사실 나도 막 반갑진 않다. 아무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모양새가 살잖니. 근데 어쩌겠어. 그래도 뭐 우리 성욱이랑 너랑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어머님, 성욱이랑 결혼해도 성욱이 안 부려먹어요. 걱정 마세요. 저랑 엄마랑 단둘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왜 그러겠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고, 무슨 말만 하면 재산이 있어서 쉽게 살았다느니, 엄마가 복 받았다느니, 자꾸 들으니 기분이 나빴답니다.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만 사랑해주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혼집도 그리고 결혼 준비도 엄마가 모조리 다 해주셨죠. 제가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도 있었지만 엄마는 결혼 후 필요할 때 꺼내 쓰라며 절대 결혼 준비에 보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저 엄마 힘으로 해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모든 결혼 준비를 다 해주셨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 모든 걸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걸 알기에 못해줬을 때 그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속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고 엄마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섭섭해하는 뉘앙스를 보이셨답니다. 혹시 사돈이 너 마음에 안 들어하니? 아빠 없다고 좀 그래해? 내 눈엔 너무 완벽한 딸인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 지난달에 예단해 간 것도 아무 말이 없고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눈치가 보이네. 아니, 전혀 예뻐해 주시지. 설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좀 그래서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그냥 성향 같으셔.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면 그러지도 않을 텐데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래. 모자라지 않은 딸인데 그런 취급 받는 것 같아서. 전혀 안 그래. 그냥 성향이 좀 무뚝뚝하시고 쌀쌀 맞으셔서 그렇지. 속으로는 엄청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 걱정 마. 그렇담 다행이지. 그래도 너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혹시라도 제가 미움받을까 걱정을 하는 엄마였고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고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시어머니 사람이 됐다 싶었는지 더욱더 저의 길을 누르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고 저희 집에서 남편을 혹시나 부를까 싶어 매주마다 집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 일이 지속될수록 제 마음과 몸은 피로해져만 갔답니다. 이번 주말에 성욱이랑 놀러 오너라. 성욱이 시험도 받겠다. 이제 좀 쉴만 하잖아?
우리 성욱이 안 본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 어머님, 저번 주 평일에 같이 식사했잖아요. 이번 주엔 엄마가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거길 갈까 하는데. 뭐? 내가 이래서 걱정했던 거야. 툭 하면 우리 아들 불러대지? 그러는 거 아니다, 니네 엄마.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 아들 불러대는 거 아니야? 신혼집도 그래. 우리 집이랑 거리도 있잖아. 너무한 거 아니니? 막말로 우리 아들은 변호사 될 사람인데. 어머님, 제 회사랑 성욱이 시험 붙으면 이제 그 근처에서 일할 거라 여기 얻은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뭘 얼마나 불러대셨다고. 결혼하고 처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머님 댁은 매주 갔고요. 이게 이상한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너 말로는 못 당하겠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이번 주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끊어라. 정말 이상한 취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번 전화로 사람 속을 속대로 다 긁어대고 마지막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시험에 붙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세등등 하셔야 할까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변호사 아들이라고 떵떵거리시더라고요. 남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 엄마 속을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성욱아, 축하해. 난 성욱이가 잘 될 줄 알았어. 직업도 직업이지만 우리 딸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 장모님 응원덕이죠. 제가 이제 직업도 생겼으니 유나 더 잘 챙기고 어머님 더 잘 모실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 장모를 왜 챙기니? 다 부담이야. 그렇죠, 사돈? 옛날에야 뭐 마누라가 예쁘면 저가에 절을 한다고 하지만 요샌 누가 그러나요? 그리고 사돈 성격에 그런 거 받으실 리도 없고. 아참, 여유도 있으신데 저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죠. 이래나 저래나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가뜩이나 혼자 계시는데 그런 부담 좀 그렇잖아요? 당신 좀 그만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애 축하 자리에서. 사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 참 많네요. 아니 뭘 내가 틀린 말을 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안 되게 건강관리 하라는 건데 멀리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애들 힘든데 찾아뵙기도 힘들잖아요. 주말엔 애들도 쉬어야지. 그렇죠, 사돈? 사돈도 트인 양반이라 제 말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주말에 쉬는 건요. 그리고 지금은 성욱이의 축하 자리니까 다른 소린 안 하셨음 해요. 그래, 엄마. 왜 이렇게 앞서 나가?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엄마의 얼굴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편한 얼굴이었죠. 저 역시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했고, 다 같이 헤어지고 난 뒤 남편에게 엉엉 울며 쏟아 부었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 좀 주의시킬게. 진짜 왜 그러신지 몰라. 아들 키운 게 뭐 얼마나 유세라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장모님한테 따로 전화드리고 사과드릴까? 진짜 장모님 아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내가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님, 애초에 나 왜 허락하셨대?
처음에 그렇게 좋다고 하시고, 뭐 우리 엄마한테 자격지심 있으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셔. 남편 없는 걸로, 재산 많은 걸로 툭 하면 편하게 살았다. 당신 불러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 진짜 힘들어.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고. 우리 엄마가 언제 우리 부담스럽게 한 적 있어? 오히려 못해줘서 안달이신 분인데 진짜 어이없어. 그러게, 나도 진짜 화나더라. 내가 따로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화 좀 풀어.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릴게.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나마 남편은 무조건적인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니 엄마 마음도 참 많이 풀어주셨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대번에 저에게 전화로 한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끊으셨답니다. 내 아들, 네가 조종하면 뭐 네 뜻대로 될 줄 아니? 지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너 어디 두고 봐. 애비 없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지. 내가 그때 지들 위해서 한 소리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쪼르르 남편을 탁달해? 막말로 니네 엄마 혼자 있으니 너희한테 부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한 건데 뭘 그게 어땠다고 대들어? 두고 보자. 내가 어쩌나. 어머님, 저야말로 참은 게 허다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살아온 게 쉽다고요? 돈이 많아 좋겠다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 힘들고 외로우셨어요. 그런 말씀 쉽게 하는 거 남한테는 상처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신혼집 해주고 결혼 준비 다 시켜주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뻑하면 시골 가서 사셔라. 애들 부르지 말아라. 왜 그러세요? 어머, 너 아주 쌓인 게 많았구나. 시엄마처럼 음흉해가지고 쌓아두고만 있었어? 아유, 소름 끼쳐. 끊어라. 할 말도 없어. 이제는 제 엄마를 위해 참지 않기로 다짐하였어요.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도 머쓱하신지 따로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가끔 볼 때마다 또다시 시작되는 친정 얘기에 듣기 싫은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덜 하시긴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흘러갈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을 하다 말고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남편에게 연락받고 온 시어머니는 휘파람을 불며 손으로 팡파르를 터뜨리곤 개념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돈 꿈꿨더니 돈덩이가 굴러 들어오네. 예, 자그마치 200억이야. 딸이 제 하나인데 그 돈이 누구 거겠니? 엄마, 말 조심해요. 그게 할 말이에요? 남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고 유나 어머니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이 틀렸냐? 세상에는 돈이 전부야.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니까 뭐 한 방에 돈 남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제 남편에게 저 따위로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엄마 200억 남긴 채 교통사고 나자 응급실 앞에서 저런 말들을 하였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본인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난 채로 도착하니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온 의사의 단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였어요. 환자 신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장 적합 검사 하신다고 하셨죠? 사위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일단 저도 해주세요.
급박하니까 빨리 해야겠죠. 우리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먼저 와줘서 고마워. 뭔 말이야? 네가 신장 검사를 왜 해? 너 엄마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아니잖아. 네가 왜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해?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남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장 검사까지 다 하겠다고 이미 말을 한 상태였고, 의사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적합 검사를 권유하였어요. 돌아가는 사이즈를 보아하니 저 역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 둘은 신장 적합 검사를 들어갔던 겁니다. 본인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 엄마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될 시 그 남은 유산만 가져올 속셈이었는데, 본인 아들이 신장을 떼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렇게 졸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처치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 결과 자체가 시어머니를 분노케 하는 결과였고, 저 역시 그 결과에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따님이 맞았으면 했는데 사위분이랑 일치 안 해요. 이식은 사위분 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하루라도 빨리 날 잡아서 해주세요. 저희 장모님 얼른 캐치하고 일어나시는 거 보고 싶거든요. 여보, 고마워 정말.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너무 고맙게. 아니,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신장을 줍니까?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니네 엄마한테 신장을 우리 아들이 왜 줘야 하냐고. 저 결정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면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그런 식으로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여기 병원이에요. 시어머니는 진료실에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태도가 변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이 치가 떨리더라고요. 야, 네가 말해봐. 네가 우리 아들 꼬셨지? 그러지 않고서야 얘가 제정신이니? 생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한테 이식을 해주게? 아니 차라리 대져버릴 것이지.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니? 돈도 많은 양반이 그거 남겨주고 곱게 갈 것이지. 일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럼 성웅이 신장값 내놔. 공짜로 해줄 수 없지. 그래도 몸의 일부인데 그럼 나도 가뿐히 허락하마.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응급실 앞에서도 다 들었는데 200억이 어쩌고 저쩌고 뭐 똥꿈을 꾸셨다고요? 저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 돈이 다 저한테 오고 그럼 본인 아들한테도 이득일 것 같으니까 그딴 소리를 내뱉어요? 사람이라면 걱정부터 하는 게 도리고 순리지. 어떻게 그런 돈부터 생각할 수 있나요? 정말 치가 떨려요. 그리고 이제 와서 신장값을 달라? 진짜 이게 친엄마가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 엄마, 진짜 너무했어. 나도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 장모님이 왜 남이야? 난 엄마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고 오히려 내가 장모님한테 이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 뜻 좀 따라줘요. 그리고 신장값은 선 넘었어. 가족? 그 여자랑 너랑 왜 가족이야? 네가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 아니 그래. 한다면 돈을 받으라니까.
신장값이 요새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저 여자 돈 많잖아.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바보 맹추야. 어머님, 근데 정말 웃기네요. 가족이 아니라니. 그럼 왜 저희 엄마 재산을 탐내신 건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진짜 어이없네. 저 어머님 이런 말은 정말 끔찍하고요.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도 알아서 해. 쟤 하는 말 들었지? 뻔뻔해라. 신장은 받고 싶고 돈은 주기 싫다 이거냐? 우리 아들 신장값 주기 전까지 수술 못할 줄 알아? 저희 엄마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화가 났고 꾸역꾸역 그 화를 참아냈습니다. 돈이 넝쿨로 굴러 들어올 것 같을 땐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은 결국 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그 덕분에 엄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빠른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까지 잘못됐으면 어쩌나 싶었던 찰나여서 속이 쓰렸어요. 남편도 젊어서 그런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완전체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 마음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고맙네. 아휴, 내가 죄인이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고 제 어머님인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잘못돼서 유나가 슬퍼한다고 생각하면 저 못 살아요, 정말.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야말로 행복하네요. 이제 어머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야죠.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어. 내가 진짜 다 고맙다. 엄마랑 당신이 건강하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엄마는 퇴원을 했고 재활을 다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식수술을 한 뒤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지내다가 저희 엄마가 퇴원을 하고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게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 왜 이러십니까? 속상한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죄인이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신장 줬으니 당신 땅이랑 건물 다 팔아서 빨리 우리 아들한테 보상해. 아, 맞다. 거의 200억 가까이라며? 그거 다 우리 아들 줘야 할 거 아니야? 나 못 믿겠으니까 지금 당장 명의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사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자식 신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돈을 요구하나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지. 쉬쉬하며 그런 거래들이 왜 있는데? 당장 돈 내놔. 아, 우리 아들은 내 뱃속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나한테 입금해. 정말 파렴치하네요. 자식 신장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욱이한테 신장 이식을 받아서 정말 죄인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런 행동하는 건 성욱이를 더욱더 무시하는 행동인 걸 모르나 보죠? 예전부터 알았지만 진짜 인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싶네요. 뻔뻔한 행동 보소. 신장 받고 입 닫겠다? 돈 내놓으라고 이 옆편네야. 당신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얼른 내놔야 할 거야. 저도 제가 알아서 성욱이한테 줍니다. 사돈은 돌아가세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며 돈 입금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저희 엄마네 방문 중이었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돈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어머님을 보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게 본심이었군요.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장모님한테 돈 입금을 하라니. 엄마야말로 나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해가는 이 마음으로 얼마나 유나랑 장모님한테 죄송했는데 엄마는 돈 요구를 해요? 저 진짜 엄마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아니, 바보니 너? 신장을 주고 왜 돈을 못 받아? 너 저 여자 재산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 집도 이사를 가고 노년에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이왕 신장 준 거 뽕을 뽑아야지. 나 처음엔 화났는데 이젠 잘했다 싶어서 그래. 엄마가 다 눈 감고 용인한다니까. 저 여자가 돈만 주면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너랑 유나도 이왕 결혼한 거니까. 와, 진짜.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기도 창피하고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들이 맞나 싶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내쫓게 되었고 그 즉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런 어머니를 둔 남편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돈이 최고인 시어머니였기에 생각해보니 빨리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괴롭혔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추잡하지도 않아요? 막말로 성옥 씨가 원해서 그런 건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이런 거 보면 돈에 미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행동에 진짜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좀요. 그래, 나 돈에 미쳤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런 거래도 하는데 왜 우리 아들 신장 주고 돈을 못 받아? 내가 낳았으니 내가 받아야지. 손절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안중에도 없고 그냥 돈이나 내놓으셔. 그럼 조용히 나가 떨어질 테니까. 이 정신 빠진 여자. 우리 사이가 당신 같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 어쩜 저런 인간이 엄마라고. 그래, 나 솔직히 신장 이식 받고 할 말 없고 성욱이한테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돈을 요구해? 나쁘기도 하지. 엄마는 참아왔던 게 폭발했는지 제 머리채까지 흔들며 난동을 피우는 시어머니에게 양동이로 물을 받아 물벼락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 접근할 수 없자 제 남편을 닥달하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얼굴을 안 봐도 되니 돈이라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죠. 부양 의무를 저버리지 말래나. 참 충격적이고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분 같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엄마와 전 남편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돈이 다가 아니었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건물 한 채를 양도해 주었어요. 본인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이에게 고맙다고 말이죠. 남편은 끝끝내 건물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는 기어이 건물을 양도해 주었고 저도 보는데 좋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에휴, 우리 딸이 이런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속상하거나 슬픈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되네. 자네는 이제 사이 그 이상이야. 그렇다고 본인 부모를 만나지 말란 말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지만 진짜 부끄럽고 유나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한테 뭐가 미안해. 전혀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지. 힘들었던 일 다 잊고 우리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신장 이식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고맙고 다 미안해. 안쓰럽고. 성우가 친엄마 같을 순 없겠지만 우리 잘 지내보자. 언제든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고 우리 서로 애쓰고 살지 말고 편안하게 마주보며 살아보자. 그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충격이 큰지 아직까지 뵙지 않고 지내고 있고 간간히 시아버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고 있어요. 시아버지 또한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고 엄마가 양도해준 남편의 건물에서 시아버지는 관리소 일을 하고 계시면서 활력을 찾고 계세요. 그래도 노후에 관리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는 시아버지셨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도 듣고는 그나마 화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재활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지금은 건강을 많이 되찾고 요즘엔 등산도 할 만큼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저 역시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잘 해내가고 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 또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워낙 와일드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다시 저희 엄마에게 폐악질을 부린 것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날이 있겠죠?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까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마냥 절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네 엄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매일같이 돈, 돈, 돈. 그래서 내가 경비리라도 하는 거지. 근데 어쩌냐? 이 나이에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냥 못난 남편 만나서 저렇게 돈돈거리며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불쌍하지 뭐. 내가 챙겨야지. 그래도 아빠가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엄마는 아직 보고 싶지 않지만 아빠가 옆에서 잘 챙겨주실 거라 믿어요. 그냥 너랑 유나랑만 잘 살아. 그거면 돼.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최고 효도지. 네 엄마는 하여튼 절이 덜 들었어. 안 그러냐? 그래도 그나마 너네 장모가 준 건물에 내가 이렇게 관리소장까지 하고 있으니 네 엄마도 뭐 미안하긴 한 모양이더라. 제가 조금 마음 좀 안정되고 엄마를 볼 수 있을 때가 되면 찾아갈게요. 유나도 이젠 그러라고 하는 눈치기도 하고요. 그래, 너 마음 추스르고 괜찮아질 때 찾아와. 아마 네 엄마도 반성 많이 할 거야. 원래 말투가 그러잖냐. 어쩌겠어. 고마워요. 아빠 다음 주엔 유나랑 한번 아빠 일하는 곳에 갈게요. 유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보고 싶어 하기도 하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만나고 오면 남편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지 같이 묵묵하게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주는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 또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정말 시어머니 성격을 맞추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재산 많은 친정엄마를 부러워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마 본인이 가장 큰 걸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가끔 친구들에게 시댁이랑 손절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기도 하는데 저 역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을 잘하지 못하네요. 창피하기도 하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곳에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어떠셨을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네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언제가 됐든 전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답니다.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색하기만 한데 여기서 맞춰볼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한 지인들이 많은데요. 같이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시댁이거든요. 과거에는 시댁이라고 하면 어렵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전처럼 불편한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댁만 생각하면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했던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제가 시댁과, 아니 남편과도 모든 싹을 자르게 된 이유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집안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에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첫 신혼집은 원룸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신혼 때는 남편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여보, 남들처럼 넓고 깨끗한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지 못해서 아쉽지 않아? 당신 정도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같이 넓은 집으로 꼭 이사 가자. 지금은 이렇게 좁은 원룸이지만 우리 힘으로 차츰차츰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더 뿌듯하고 좋겠지? 그럼 엄마가 말하는데 처음부터 갖춰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갖추면 더 애틋하고 좋아진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벌써부터 몇 억씩 하는 집 마련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빚내서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좀 더 모아서 여유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뭐.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시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고마워. 내가 정말 천사를 만났나 보다.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같이 노력해보자. 혼자서 버는 것보다 다 같이 벌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회사에 좋은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했거든? 내가 이번에 잘 준비해서 승진 꼭 할게. 시댁은 완전 시골에 있는 곳이었어요. 차로 가도 반나절은 걸리는 곳이었죠. 주변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생각 자체도 완전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댁에서 하는 말에 꼼짝없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 후 시모는 집에 사소한 일이든 뭐든 있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라, 내일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안 오길래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일 와서 아들 좋아하는 장아찌 담가놨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와서 농사일 좀 거들고 시기 놓치면 다 메말라가지고 안 되니까 내일은 꼭 와야 돼. 아참, 그때 약지어 오라는 건 어떻게 됐어?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를 않아. 어머님, 저 지금 일하고 있어서 길게 통화를 못 드려요. 신우한테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거 본인 아니면 처방 못 받아준다고
제가 가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어머님 신으실 때 같이 가셔서 처방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도 일해야 해서 못 내려가요. 장아찌 주말에 남편한테 가지러 갔다 오라고 말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 일해야 해서 쉬기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거 가지고 오니 못 오니 하니? 너는 시댁이 그렇게 우습니? 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오는데 그거 생각하면 나한테 네 남편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야지. 핑계대지 말고 회사에 내일 못 간다고 하고 오면 될 거 아니니?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어머님, 대단한 회사 다녀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면 평일에는 별일 없으면 출근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못 간다고 하면 안 돼요. 급한 일도 아니시잖아요. 이래서 저는 못 가니까 주말에 남편 보고 가지러 가라고 할게요. 아니면 내일 남편한테 쉬라고 말해 볼게요. 걔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회사를 쉬라고 하니? 네가 오라니까? 네가 와야지 누굴 보고 오라가라 해? 시집 와서는 어떻게 제대로 시댁에 내려온 적이 없니? 일한다고 못 온다, 어째서 못 온다. 핑계만 태산이고. 내일은 꼭 와라, 알았지? 막무가내로 통보하는 시모가 너무 황당했지만 전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죠. 그나마 남편이 초반에는 잘 정리를 해줬지만 그래도 시모는 꿋꿋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날은 바로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친척들이 죄다 시댁으로 모였거든요. 남편도 몇 년 만에 본다는 친척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댁으로 왔어요. 명절 전날부터 당일날까지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바쁘게 보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라 첫 며느리가 반갑기도 하고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 꾹 참았죠. 다음날 전 일찍 친정에 가려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했어요. 너 뭐하니? 아이고, 일로 와. 아니, 잘 자고 있는 애를 뭐하러 깨워? 더 자게 둬. 지금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애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겠니? 깨우지 말고 푹 자고 알아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둬라. 할 일 없어서 그러니?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나가서 밭일이나 좀 하자꾸나. 옷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와. 왜? 어디 가게?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어딜 가려고? 저희 친정에 가야죠. 벌써 점심 다 되어가고 지금 넘어가도 점심 지나버릴 텐데 이제 출발해야 해요. 또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안 가면 친정에 못 갈 것 같아서요. 남편 어제도 일찍 자고 잠도 푹 잤어요. 더 자면 저녁에 잠 안 오고 힘드니까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친정? 얘가 또 결혼한 걸 잊어버렸나 보네. 요즘 애들은 결혼한 걸 자주 잊어버린다니? 여기가 어디야? 시댁이잖아, 시댁.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댁에서 친정을 언급해? 명절에 누가 친정에 가니? 명절 다 끝나고 주말에 혼자서 후딱 갔다 오면 되는 걸. 또 굳이 아들 끌고 가가지고 인사하겠다고. 이번 명절은 여기서 보내고 다음 명절의 마지막 날에 가면 될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아니요. 그냥 오늘 갈게요, 어머님. 친정에서도 어제부터 언제 오냐고 연락 계속 오고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맞는 것 같고요. 연휴부터 내내 여기 있었잖아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넘어갈게요. 그게 뭔 소리야? 시댁에 왔으면
우리가 가거라 할 때까지 있어야 예의인 거지. 누가 버릇없게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해? 시집와서 친정을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명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녁까지 싹 챙겨서 먹고 가야지. 시모의 큰 소리에 자던 남편은 헐레벌떡 일어나 절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전 친정으로 가게 되었지만 가는 내내 아무리 곱씹어봐도 시모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시댁에 있으면서 군소리 하나 없이 모든 상차림을 혼자서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도 전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래, 엄마가 좀 너무하긴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왔다고 여기저기 엄마가 엄청 전화하고 오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아까 들어보니까 저녁에는 다른 사촌들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며느리 들어오고 첫 명절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마음에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고, 그냥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한 달에 한 번은 이 먼 곳까지 꼭 왔어. 거기다가 주말마다 안부 전화 드리고. 당신은 우리 집에 그렇게 해? 우리 집에 언제 가봤는데? 결혼하고서 우리 집에는 딱 2번 갔잖아. 근데 난 벌써 10번은 더 갔어. 근데도 무슨 또 참으라는 거야? 연휴부터 당일까지 쭉 여기서 내내 일했어. 쉴 틈 없이 앉을 틈도 없이 일하다가 겨우 집에 가겠다는데 그걸 참으라고? 계속 참으라는 게 아니라, 아유, 됐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옛날 분이셔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직 도연이도 안 왔잖아. 저녁에 도연이도 온다고 하니까 아마 엄마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싶으셨나 봐. 그래, 도연 아가씨. 아가씨는 도대체 명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딜 간 건데? 왜 나는 여기 집안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밥상까지 차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그걸 왜 내가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난 어머님이 많이 기대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더 있으라고? 내가 너무했다고? 지금 친정 가도 점심 이후에나 도착할 텐데 그럼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몇 시간 안 있다가 나와야 하고 그럼 난 엄마 아빠는 명절에 길게 볼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의 사과로 끝이 났지만 시댁만 생각해도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었죠. 시모는 틈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했어요. 당장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었고 계획은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꿋꿋이 손주 타령을 하셨죠. 심지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좋은 꿈을 꿨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태몽이라고 하더라. 니들 임신한 거 아니니?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네가 얼른 가서 테스트기라도 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임신한 것 같으니 이번에 임신해서 낳으면 딱 좋을 것 같구나. 옆집 며느리는 딸만 둘이라던데 너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이 재산이야. 딸은 시집가고 나면 필요 없으니까 아들 낳아야지. 어머님, 아가씨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식 성별을 결정하겠어요.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말하셔요. 성별은 남편 쪽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직 아이 생각 없어요, 어머님. 몇 년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좀 모으면 아이 생각해보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남녀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된다니? 다들 그냥 아이 생기고 살다 보면 다 풀리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살아보고 말해주는 거니까 내 말 새겨서 들어.
내가 니들 나쁘게들하고 말하겠니? 다 니들 좋으라고 말하는 거지. 특히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에 꼬치꼬치 토를 달아? 하여튼 니 기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아들 기 못 펼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아니? 니가 너무 세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시모만 이렇게 한다면 사실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시댁에는 또 다른 빌런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나는 신우이였죠. 저희가 결혼할 때쯤 대학생이었던 신우는 이렇게나 개념이 없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모는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신우는 정말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서도 신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빠는 무서워해서 매번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언니, 이번에 집에 왔다면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만나면 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서운하게. 하여튼 언니, 옆에 오빠 없죠? 사실은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저 용돈 좀 챙겨주세요. 오빠한테 저번에 슬쩍 말했더니 돈 관리 언니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언니는 좀 편하게 줄 수 있네요. 아, 용돈이요? 저번에 아가씨 생일 때 오빠가 100만 원 줬던 거 벌써 다 썼어요? 그때도 아가씨 사고 싶은 거 있다면서 딱 100만 원 모자라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챙겨드린 건데. 근데 그 선물 오빠가 대신 사줬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용돈으로 그냥 쓰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용돈은 왜요? 에이, 언니도 알면서. 대학생이면 여기저기 꾸미고 다닐 때잖아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이번에는 공부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챙겨주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다른 애들 들어보니까 새언니가 노트북도 사주고 독서실도 끊어주고 하던데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생활비만 좀 보태주시면 돼요. 아가씨, 저 오빠가 매달 용돈 조금씩 챙겨주는 거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아가씨 계속 저한테 연락 와서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이사도 가야 하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야 하는데 그냥 오빠가 챙겨주는 용돈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그 코딱지만한 걸로 뭐래요? 교통비 하면 끝인데. 그리고 오빠가 용돈 챙겨주는 거 알면 저한테 알고 있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우는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삐졌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 비위를 맞춰야 하나 혼란스러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춰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신우 생일날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기프트콘이랑 같이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여보, 이것 봐봐. 아가씨가 나한테 갑자기 기프트콘 보냈는데? 이거 뭐지? 내가 따로 뭐 챙겨준 거 없는데? 아, 아가씨, 당신이 아가씨한테 용돈 줬어? 이번에 그래도 생일이니까 용돈 두둑이 담으라고 했잖아. 그거 챙겨줘서 나한테 보내준 건가? 근데 작년 생일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올해 생일에는 갑자기 고맙다면서 기프트콘도 보내주지? 아, 걔가 그렇게 보냈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걔한테 선물 하나 했어. 당신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봐. 기분 좋지? 그럼 마음을 좀 넉넉하게 생각하고 들어봐. 그때 당신 결혼 선물로 어머님이 사주신 거 있잖아. 그거 당신 한 번도 안 메고 다녔잖아. 메고 다닐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선물로 줬어. 어차피 당신 안 메고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뭐? 지금 그걸 선물로 준 거라고? 아니, 그걸 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안 들고 다닌 건데. 엄마랑 아빠가 엄청 고심해서 선물해 주신 건데. 그걸 홀라당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그걸 줬다고? 당장 가지고 와. 당신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집에 당신이 한 짓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당황해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전 남편의 생각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다음날 신우는 가방 때문에 우리가 다툰 걸 알았다면서 집에 가져다 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단번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무슨 에코백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뭐예요? 가방은 없고 무슨 에코백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잘못 가져다 둔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거든요. 그거 저희 엄마 아빠가 저 결혼 선물로 줬던 거라서 의미 있는 가방이라 다시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가방이거든요. 에이, 언니. 설마 선물한 거 도로 가져다 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언니네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해도 선물한 건데 솔직히 저도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가지고 온 가방이 새 것도 아니고 누가 썼던 거잖아요. 그런 거 선물로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언니 마음 생각해가지고 제가 잘 받았어요. 이미 선물로 준 거니까 다시 되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아가씨, 저 그거 진짜 소중한 가방이에요. 아가씨 다시 사고 싶은 가방 있으면 그거 남편한테 사주라고 할 테니까 그 가방은 다시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소중해서 제가 선물 받고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부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선물 받은 지 2년 다 됐는데 그때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평생 못 쓰는 거지. 원래 물건주의는 다 따로 있는 법이에요. 언니한테 소중한 가방 저한테 줬듯이 저도 엄청 아껴서 한 번도 안 들었던 에코백 선물로 드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알죠? 언니가 좀 패션 센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물 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쓰세요. 신우의 황당한 말에 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을 사주겠다면서 신우를 설득해 다시 가방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아닌 척 물어보니 사실은 신우가 원래 갖고 싶었던 가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인데 그걸 저에게 말하면 당연히 안 사줄 게 뻔하니 남편과 신우 둘이서 계획을 짠 거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정말 너무 황당했고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네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죠. 전 그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전조징후가 있었더라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남편은 그래도 의리랍시고 회사에 끝까지 버티면서
저에게 가져다 준 월급은 다 대출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게 되자 뒤늦게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졸지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어마어마한 빚까지 만들었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에서는 아들만 감싸느라 난리였죠. 예, 솔직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니들 아직 젊으니 앞으로 더 많은 돈 벌 수 있잖니. 지금 이렇게 배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네 남편 너무 잡지 말고 옆에서 잘 위로해 주렴. 걔가 의리 있는 애라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의리 찾는 사람이 어디 있니? 몇 년간 몸담은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그냥 도망간 다른 직원들이 너무하지 우리 아들이 너무하겠니? 어머님, 지금 남편 칭찬할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몇 달 동안 월급은 밀리고 그거 메꾸겠다고 대출 받아 쓰고 저한테는 멀쩡히 회사 다니는 척하고 지금 저 몰래 빚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아시고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와중에 남편 자기 새 차로 바꾸고 이게 말이 돼요? 평생 일할 건데 지금 잠시 쉬는 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자꾸 얘 길을 꺾어 놓으니까 얘가 길을 못 펴는 거잖아. 가정에서 길을 살려놓아야 밖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얘가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졌으면 새 차로 바꾸고 그러겠니? 네가 보듬고 그래야지. 하여튼간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아들 나중에 잘 나갈 때 어디 콩고물이라도 주겠니? 너 지금 잘해놓아야 나중에 복 받는 거야.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몬은 아들을 구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책망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라는 것만 많다는 거였어요. 무슨 날이라도 다가올라 치면 불이 나게 연락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얘기를 하시곤 했어요. 이번에 네 시아버지 생신날 따로 만나지 말고 우리 여행이나 보내다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생신이라고 오라가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냥 간단하게 현금 봉투만 내민다고 하던데 우리는 현금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가까운 해외나 여행 가면 딱 좋지. 이번에 모임으로 여행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 어머님,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보내드리긴 힘들어요. 이번에 아버님 생신날에도 외식하기도 힘들어 고민인데 해외여행이요? 어머님 올해는 그냥 간단히 생신상 차려서 먹어요. 저희 지금 엄청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 취업도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밀린 월급도 아마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고 어떻게 부모한테 보답을 이따위로 하니? 생일은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지. 생신상 차려줄 돈이면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겠어. 그냥 나랑 네 시아버지랑 둘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다른 건 해줄 필요 없어. 알았니? 아들한테 말했더니 너한테 허락받아야 한다는데 참나.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이런 허락까지 받아야 하고 참. 어쨌든 허락한 걸로 아마. 거절을 해도 시몬은 무작정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죠. 다행히 몇 달 후에 남편은 취업이 되긴 했지만 월급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말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끊어야 할 판이었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용돈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에서는 그동안 드렸던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뭘 얼마나 해왔다고? 뭐? 용돈을 끊겠다고? 아이고, 잘난 아들 남편으로 데려가 놓고서는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둔 돈 네가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아들 이번에 취업했다던데 그럼 다 된 거 아니니? 둘이서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용돈을 끊겠다고 하는 거니? 꼴랑 그거 가지고. 어머님,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부터 이렇게 용돈 챙겨주는 곳 많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젊으시고 아버님은 아직도 밖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용돈 저도 넉넉하게 드리면 좋죠. 근데 남편 이번에 취업한 곳 월급도 너무 적고 남편이 벌려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수습도 안 돼요. 이거 다 수습하려면 아마 평생 용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편 월급 다시 오르면 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우리 집처럼 좋은 시댁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무슨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니? 우리가 뭐 같이 살자고를 했어? 매주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멀리 살면서 매주마다 오는 것도 아니면서 난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어. 네, 그럼 아가씨도 나중에 시집가면 저랑 똑같은 남편, 똑같은 시댁 만나면 저도 참 좋겠네요. 어머님도 그거 바라시는 거죠? 나중에 아가씨 시집 가기 전에 제가 꼭 그 시댁 한번 보고서 시집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시모와 크게 다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었고 거기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예비 11부는 신우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직업도 명확하지 않고 인상도 좋지 않아 깨림칙했는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가 슬쩍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제가 딱 언니 마음 눈치채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언니 저 결혼할 때 뭐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그거 다 알아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뭐라도 근사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알아요. 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혼수하는 것만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혼수요? 아가씨, 저희 상황 아가씨도 들어서 알겠지만 혼수는커녕 냉장고 하나도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빠가 별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이번에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래도 어머님 말씀으로는 사돈댁에서 신혼집이고 혼수고 그거 다 해준다고 했다던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저도 뭔가 해가는 건 있어야죠. 근데 저 지금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죠? 남편이 안 그래도 회사 그만두라고 난리여서 그만두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빈손으로 가는 건 좀 아니더라고요. 남편 쪽 집안이 빵빵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의지하는 건 약간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제가 모아둔 돈은 없으니까 언니가 좀 도와줘요. 그냥 간단하게 가구랑 가전제품만 해주면 좋은데. 신우는 마치 맡겨놓은 듯 당연하게 혼수를 요구했어요. 전 단박에 거절을 했지만 저에게 통하지 않으니 계속 남편에게 조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청약 당첨이 된 거였죠.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뒀던 만기 적금을 찾으러 은행을 가는데 그 은행 앞까지 남편과 시모가 쫓아왔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돈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아들한테 들었다. 니들 청약 당첨됐다며? 아이고, 어차피 애도 없는 애들이 넓은 집 가서 뭐 하려고? 지금 임신해도 애는 10개월이나 더 있다 나오는데 벌써부터 넓은 집 가서 관리가 감당이나 되겠니? 그거 기약하지 말고 잠깐 나한테 좀 빌려다오.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까 잠깐이면 돼.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모은 것도 아니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하세요. 여기 남편 돈은 1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왜 우리 아들 돈이 안 들어가 있어? 너 지금 몇 달 우리 아들이 좀 쉬었다고 이러는 거니? 어차피 나중에 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둘 거잖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우리 아들인데 고작 그 몇 달 쉬었다고 얼른 그 돈 내놔. 그 돈으로 네 신우 신혼집에 보태야 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눈칫밥 먹게 할 거니? 뭐요? 그럼 지금 이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 보태주려고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저한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부잣집에 시집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면서 제 팔자가 개팔자고 신우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집 노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해요? 당연하지. 니녀는 내 아들과 결혼한 순간부터 자동 노예 계약이야. 빨리 내 돈 내놔라. 그거 어차피 다 우리 아들 돈이고 결국에는 그럼 내 돈이잖아. 어디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들 뭐해? 얼른 이 통장부터 빼지 않고. 남편 놈은 옆에서 절 말리더니만 제 가방에 들어있던 적금을 빼서 시모에게 쥐어줬어요. 그 순간 은행 앞으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제 딸한테 이따위로 그 통장 이리 주세요. 사돈 것도 아니고 우리 딸 것도 아니고 제 겁니다. 어디서 남의 통장을 함부로 가지고 가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는 거 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 딸에게 대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김서방, 지금까지 우리 딸 이렇게 대했던 건가? 자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니 뭐 사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오빠네 애가 된 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야 막내라서 윗사람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는 사돈도 이해하셔야죠. 저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오빠네 애가 괜찮으면 그쪽에서 좀 잘 지원을 해줘야 가족이 아니겠어요? 가족? 네,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딸이 그대 가족인가요? 가족이라는 말로 우리 딸 부려먹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정말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 넉넉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식들한텐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어디다 대고 가족이래? 앞으로 그 집에서 우리 딸은 가족 아닙니다. 사실 그 통장은 제 통장이 아닌 엄마의 통장이었어요. 용돈을 끊겠다고 말했던 날, 엄마는 조용히 저에게 모아뒀던 통장을 주셨고, 저는 그걸 받는 대신 적금을 넣어달라 요청을 했었죠. 마침 만기가 되어 엄마와 같이 찾아가려고 갔던 거였는데, 정확한 사실을 모르던 남편과 시모가
불이 나게 절 쫓아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저 몰래 대출을 만들었던 것, 사치를 했던 것, 부당 대우를 받았던 것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산을 탕진하다 못해 빚까지 만들었던 남편에게 나눠줄 재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생활비며 썼던 내용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제가 주장을 하니 재산 분할을 주장하던 남편은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 남편은 개차반이었고 그 시댁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신혼집도 못 구해 저희와 마찬가지로 신우도 월세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생활비를 축내고 임신한 신우는 일자리도 못 구해 틈틈이 가사 도우미 일에 음식점 하는 시댁에 가서 임신한 몸으로 홀서빙을 하며 그걸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더라고요. 들어보니 시모는 귀한 자기 딸 배불러 오면서 남의 집 청소, 빨래, 거기다가 가게일까지 하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속 타 죽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본인 집이 좋은 시댁이라고 하던 시모가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시금치에 시자도 싫었던 전 이렇게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었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시댁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여전한 시댁도 있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 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 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 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